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로모픽 요새 좀 핫한 주제죠. 뉴로모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요새 뭐 AI 반도체 이래 가지고 되게 이게 뜨거운 주제 같아서 이제 뉴로모픽이 뭔지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와 이제 기존의 CPU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이버에 뉴로모픽만 쳐봐도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런 뭐 좀 아는 얼굴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뉴로모픽이라는 거를 토픽으로 뭐 주제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잘 알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 하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뇌 원리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 개발 이렇게 하는데 MIT 연구진인데 한국 분입니다. 대단한 분들이고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뉴로모픽 소자는 어쩌고저쩌고 필라멘트를 구현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필라멘트 얘기 나오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하나 떠올라야죠. 안 떠오르시면 이 영상을 좀 이따 봐주세요. 예, 이렇게 뭐 뉴로모픽 칩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제 과연 그게 뭘 하는 거냐 하고 나무 위키 딱 찾아보니까 뉴로모픽 컴퓨팅이랑 어쩌고저쩌고 뉴런의 형태를 가지고 뭐 인간의 뇌랑 비슷한 기능을 모사하려는 분야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맞겠죠. 그 뭐 이름을 직역한 건데 그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 밑에 보면 이 구글 TPU 뭔지 들어보셨죠? 그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어 그런 AI 가속기, 구글의 AI 가속기보다 뭔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하드웨어 오리엔티드한 그런 녀석이다. 라는 게 나무 위키 설명이고 이게 약간 그 정의가 좀 애매하고 사실상 지금 뭐 연구 단계에 있으니까 구현 방법이나 이런 것도 통일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뉴로모픽 칩이 이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림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이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연산용 하드웨어 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CPU. 우리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러는 CPU죠. CPU는 어떻게 생겼어요? CPU 이렇게 생겼죠. 그쵸?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면 이런 게 다 박혀 있어요. CPU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이죠. 뭐 아니면 요새는 뭐 애플이 M1 칩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CPU보다 조금 다른 목적의 프로세서를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GPU죠. GPU는 게임할 때 많이 쓰죠. 이렇게 엔비디아사에서 많이 만드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 이걸 거예요. CPU, GPU 아니고 뭐 AI 가속 이런 거는 뭐 개인이 거의 쓰는 일은 없고 뭐 회사에서 많이 쓰시고 그런데 얘네들의 무슨 차이가 있냐? 대충의 차이는 알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거나 뭐 코인 키시려면 GPU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려면 CPU가 유리하고 뭐 요 정도까지는 다들 알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이 CPU나 GPU 설계를 뜯어보잖아요. 그럼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CPU는 그 ALU라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연산을 담당하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그 구문 흐름 같은 거를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ALU에 비해서 컨트롤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근데 반면 GPU는 어떻게 생겼냐면 속에 ALU가 무식하게 많이 박혀 있어요. 뭐 쿠다 코어가 뭐 만 몇 개네. 이게 다 ALU 같은 거의 개수거든요. 그래가지고 ALU가 많은데 이 컨트롤 부분 조금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한 연산은 엄청 빠르게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대신에 무슨 뭐 if문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제어문이 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인풋 아웃풋이 복잡하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GPU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CPU가 훨씬 더 좀 제너럴한 영역을 담당하고 CPU는 아무 코드나 짜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GPU는 아무 코드나 짜면 안 돌아가요. GPU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음, 그 아이터레이션, if문이나 for문을 예를 들어 쿠다에서 뭐 한 특정 횟수 이상 돌리면 얘가 GPU가 이 연산이 뻗어버립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CPU만큼 그렇게 딱 제너럴한 내가 아무 일이나 얘한테 시켜도 된다 이런 건 이런 게 없어요. GPU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단순한 반복적인 연산에 특화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뉴로모픽 하드웨어 전에 AI 가속기라는 게 대체 뭐냐? AI 가속기는 우리가 요새 한창 뜨잖아요. AI 그쵸? 그 뭐 뉴럴 네트워크네 아니면은 뭐예요? 그 트랜스포머네 이래가지고 엄청 AI가 뜨는데 이 AI에 특화된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GPU보다 훨씬 더 하드웨어 오리엔티드한 녀석이고 AI 가속기는 대표적으로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인텔의 널바나나 애플의 뉴럴 엔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딥러닝에 많이 쓰이는 연산, 그러니까 딥러닝에 많이 쓰이는 연산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특별히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연산 모듈을 막 박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컨볼루션 같은 거, 컨볼루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컨볼루션이 이렇게 그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즈 하면 이 큰 이렇게 요 그림에다가 이 커널을 쭉 슬라이딩 하면서 연산 그 곱셈을 하는 게 컨볼루션이잖아요. 그 컨볼루션을 비주얼라이즈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뭐 레지스터 구조를 최적화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를 빠르게 연산하는 그리고 빠르게 미분하는 그런 그 유닛을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AI 가속기는 진짜 딱 그 AI 연산만 딱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거 빼고 필요한 거 더 넣고 이런 거예요. GPU에서. 그럼 이제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딱 뉴로모픽만 하는데 그러니까 딱 AI 연산만 하는데 대신 이게 겁나 빠르겠구나 하는 이런 감이 오죠. 그래서 제 나름의 정의는 뉴로모픽 하드웨어라는 거는 행렬 곱셈을 메모리 단에서 구현한 칩이에요. 그러니까 그 딥러닝에는 되게 행렬 곱셈이 많이 들어가요. 그 행렬 곱셈을 위한 어, 연산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행렬 곱셈이 이제 특히 특화된 칩들이 뭐 GPU 이런 애들이고 하여간 이 행렬 곱셈을 메모리 단에서 이제 구현한 칩을 제가 뉴로모픽 프로세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볼게요. 이 행렬곱 여기 떠있죠. 행렬 곱셈 다들 할 줄 아시죠? 이 1, 3, 4, 2 2x2 행렬과 이제 벡터죠. 뭐 2x1 행렬이니까 이거 벡터죠.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3 해서 1에다 1 곱해지고 3에다 5 곱해지고 해서 16이 되고 위에는 4에다 1 곱해지고 2에다 5 곱해져서 14가 돼요. 그쵸? 이런 것들이 뉴로모픽 그 딥러닝은 무지하게 많이 쓰여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인풋이 있고 요게 요 연결이 뭐예요? 연결한 애들. 얘네들이 웨이트잖아요. 얘네가 매트릭스고 이 인풋이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렬 곱셈이죠. 벡터를 행렬에 곱하는 거니까 뭐 이게 결국에 행렬 곱셈이랑 똑같은 거죠.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행렬 곱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든 레이어를 지나면서 이 행렬 곱셈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빨리 해보자 딜레이 없이 얘네들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이 행렬 곱셈에 극도로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뉴로모픽 하드웨어예요. 그럼 얘네들 이 행렬 곱셈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해볼게요. 이 비주얼라이즈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요 그림처럼 돼요. 입력이 1, 5가 들어오고 그쵸? 이 벡터 부분 1, 5죠. 1, 4, 3, 2.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지 않죠? 뭐 트랜스포즈 해놓은 거니까 괜찮죠? 그쵸? 1, 3, 4, 2 이렇게 되죠. 1에다 1 곱하면 5에다 3 곱하면 16이 되죠. 더하면 1에다 4 곱하고 5에다 2 곱하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14가 되죠. 이제 대충 뭔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곱셈 연산을 도대체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지 가 이제 문제죠. 근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간단한 곱셈 연산을 하는 키가 있어요. 전기적으로. 그게 뭐예요? 바로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잖아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쵸? R분의 1에다가 V 곱하면 그러니까 저항분의 1에다가 전압 곱하면 전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보면 곱셈의 프로덕트인 거예요. 오음의 법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죠. 자, 이 S라는 거는 지멘스라는 단위예요. 5분의 1이죠. 이거 컨덕턴스예요. 이 지멘스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 회로하시면 배워요. 이런 단위가. 근데 잘 안 쓰죠. 뭐 이런 단위 있다는 걸 배우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1볼트에다가 1지멘스 곱하는 게 1암페어 흘러요. 그쵸? 5볼트에 3지멘스 곱하면
15A 흘러요. 쭉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16A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려주고 이렇게 흘려주면 14A 돼요.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냅틱 디바이스라 그래요. 이렇게 이 컨덕턴스를 가져서 이 행렬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시냅틱 디바이스라 그러는데,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알렘이나 뭐 많이 쓰이는 플래시나 아니면 뭐 P램 이런 좀 그 뉴 메모리, 좀 차세대 메모리 디바이스를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메모리 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뉴로모픽이랑 같이 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뉴로모픽에 이제 끼얹으면 되게 연구가 그 논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럼 얘네들과 대충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 쉬워요. 지난 시간에 그 알렘 했죠. 알렘이 제가 어레이로 만들 수 있어서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하기에 되게 좋은 메모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레이로 착착착 알렘을 만들어 놓은 거에 한쪽에 전압을 딱 가면 이렇게 저항이랑 알아서 곱해져가지고 전류값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이 A번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뭐 그런 게 있죠.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렇게 요런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하나를 요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뉴로모픽 반도체를 이루는 그 기초적인 사상인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논문을 하나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2017년도에 인기 있었던 논문인데 IEDM이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좋은 학회예요. International Electron Devices Meeting이고, 이 IDM에 나왔던 학회고, 얘네들이 실제로 손글씨 데이터를 인식하는 뉴로모픽 칩을 만들었어요. 얘네 그룹은 요 UC 산타바바라라 그래서 그 LA 북쪽에 있는 그런 대학인데, LA에서 한 1시간 반 가면 산타바바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참고로 산타바바라 되게 작은 도시예요. 저는 이제 LA 살면서 여기 한 네다섯 번 정도 가봤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 솔뱅이라 그래가지고 이 덴마크 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관광지로 되게 유명해서 저는 이 산타바바라는 도시에는 이 솔뱅 보러밖에 안 가봤는데, 하여간 여기 그 UC 산타바바라도 되게 연구 잘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2번 요렇게 생긴 칩을 실제로 구웠고요. 칩을 떴어요, 얘네들이. 2017년에.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유로픽 연구가 막 지금처럼 많이 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칩으로 뭘 떴냐 하면은 이렇게 손글씨를 입력하면, 이거 너무 유명하죠. 엠니스트 데이터 28 x 28 픽셀로 된 손글씨를 입력하면 어떤 글씨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녀석을 얘네가 만들었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거 에어컨 켜놔가지고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28 x 28 바이너리 인풋 10 아웃풋, 그쵸? 0부터 9까지니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0이면 0번째 똥 뜨고, 뭐 5면 5번째 똥 뜨고 이런 거죠. 그런 걸 했는데 뭘 썼어요? 지금 노어 플래시를 썼죠. 노어 플래시. 이게 여기서 이제 얘네가 성공했던 이유. 이 노어 플래시는 아주 그 우리가 많이 썼던 거죠. 지금 뭐 낸드 쓰지만 플래시 초창기에 다 노어였잖아요. 노어 플래시부터 개발이 됐죠.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은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플래시를 쓰니까 아주 그 대량의 그 인테그레이션이 쉬웠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플래시는 표준 공정을 따르기 때문에 180나노 이 인테그레이션 해준 업체가 있을 거예요. 얘네 직접 막 백 들어가서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업체에 맡긴 걸 텐데, 어쨌든 어쨌든 이 노어 플래시를 보시면 이 옆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파란색에는 고정 전압이 들어가요. 그쵸? 비트 라인에는 출력이 돼요. 그쵸? 워드 라인이 전압을 가는 거예요. 워드 라인에 전압이 가해지면 비트 라인에 이렇게 따라가서 전류가 흘러요. 그쵸? 파란색 워드 라인, 초록색에 볼티지 인풋이 생기면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 노어 플래시 트랜지스터를 타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이 인풋이고 볼티지 인풋이고, 이 빨간색 라인으로 커런트 썸, 이렇게 플래시에서 흐르는 커런트들이 쫙 서메이션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냐? 자, 이게 핵심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94.65%. 이게 별로 그 컴퓨터에서
GPU를 돌린 거랑 차이가 없더라, 별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마이크로세컨드가 안 걸리더라. 그 다음에 에너지는 20 나노줄밖에 안 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로우 파워고 엄청나게 빠른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IBM 트루노스. 이제 트루노스는 AI 가속기, IBM에서 만든 AI 가속기거든요. IBM 트루노스보다 1000배 빠르고, 그쵸? 1000배 빠르고 1000배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더라. 얘가 얘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좀 더 이 논문을 이제 딥 다이브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노 플래시는 이렇게 그 뭐야 워드 라인에 딱 전압이 들어오면 이렇게 비트 라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쵸? 그리고 이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 뭐에 어떤 값에 디펜던트해요? 이 볼티지 인풋은 여기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볼티지 인풋은 안 변해요. 볼티지 인풋은 안 변하고 여기서 마이너리를 줬어요. 1 아니면 0으로 인풋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지도 한 거죠. 볼티지 인풋이 있는데 볼티지 인풋은 여기에 프로그래밍된 요거의 그 컨덕턴스에 따라 바뀌어요. 그쵸? 그게 시냅틱 웨이트인 거죠. 노 플래시는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바꿈으로써 이 전압을 딱 가했을 때 전류의 레벨을 조절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쫙 뭐 서메이션해서 더하고 그거에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입혔더니 아 이제 하드웨어 기반 뉴럴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더라. 뭐 요게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읽어보실 분들은 이 위에 이름 쳐가지고 더 읽어보시면 되고 하여간 뭐 좋은 논문이에요. 되게 이 당시로서는 되게 사실 혁신적인 논문은 아닌데 얘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정말 잘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 이 볼티지 인풋을 바이너리 1 아니면 0으로 줬다 그러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벡터는 의 값은 바이너리 벡터가 아니잖아요. 값이 막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돼 있을 텐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래밍 할 때 웨이트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VT가 완전히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플래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우리가 ISBP라는 메서드를 쓰는데 우리가 딱 타겟시키는 BT가 몇 개가 있어요. 뭐 그게 그 개수에 따라서 뭐 SLC, MLC, TLC, QLC 이런 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대충 뭐 PWM 같은 걸로 이제 인풋을 모듈레이트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입력을 입력이 값이 작으면 이렇게 펄스를 이렇게 주고 만약에 입력의 값이 큰 값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펄스를 길게 주면 돼요. 그쵸? 그건 해결돼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구도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의 방식을 통해서 니로모픽 칩을 굽는 방법은 1부터 4까지인데 일단 GPU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뉴런픽 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마땅한 트레이닝 방법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트 문제가 있어요. 그 GPU에서 돌아가는 거는 어떤 방식을 써요? 플로트를 쓰잖아요. 그렇죠? 플로팅 포인트 넘버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그냥 진짜 막 1.787 이런 거. 이런 플로팅 포인트 넘버 곱셈이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플래시는 지금 맥시멈 레벨이 16레벨까지 되죠. 지금은 QLC까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류 레벨을 16개로 쪼개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웨이트를. 이것도 이 퀀타이제이션 막 방법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논문에서도 이 하늘색부터 이 갈색까지의 그 커런트 레벨을 서로 다른 커런트 레벨을 썼다. 완벽하게 이게 컨티뉴어스 하진 않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단계에서는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됐으면 어떤 플래시를 어떤 레벨로 프로그래밍 할지를 다 정해 놓을 수 있죠.
얘네들 이제 프로그램 하면 돼요. 아예 뭐 ISPP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 노 플래시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제 뭐 1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인퍼런스 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논문을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사실 이게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이게 대충 뉴로머픽이 행렬곱을 겁나 빠르게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좋은 영상으로 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